강추위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냥 온통 밖에 나가면 정말 꽁꽁 얼어붙고 낮에는 좀 그래도 해가 있어서 좀 따뜻했는데 10분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추웠습니다. 경기 북부 파주나 일산은 서울보다 추위가 오히려 또 마이너스 3도 4도 더 내려가서 체감온도가 마이너스 1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한이 미사일 또 2발을 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근방에서 쏘았는데 위치는 아직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합참이 밝힌 데 의하면 또다시 고각발사로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디에 떨어지고 몇 킬로 날아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또 북한이 이것을 이러한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합참은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던 순항미사일 발사하던 우리 합참은 정확히 북한의 지역과 시간 그리고 고리 그 궤적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하곤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자기들이 우리들이 발표하는 정보를 분석해서 자기들의 이 미사일 성능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궤적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성포 17형과 같은 처음으로 발사하고 처음으로 새롭게 모습을 보이는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정확히 궤도를 밝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것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떤 미사일인지 그것을 전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보당국이나 이 합참도 북한의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방사포도 그렇고 이 중단거리 미사일은 예전에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나왔던 그런 미사일들, 스쿼드 계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쪽에 떨어진, 즉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 바로 소련에서 지원받은 스쿼드 미사일인 것으로 드러났죠. 그래서인지 북한이 발사할 때마다 수십 기를 발사하는 이 미사일들은 새로운 신형 미사일들이 아니라 바로 예전에 만들어 나왔던 폐기 직전 아니면 이제는 폐기해야 되는 연도, 날짜가 이미 다 그 사용 연도가 다 지났다고 봐야 되죠. 20년, 30년 된 미사일들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미사일들을 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미사일들을 아낌없이 쐈던 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자, 오늘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것도 정확히 어떤 탄도미사일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아마 내일 정도 발표할지 아니면 또 발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김정은이 직접 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했더라도 오늘 있었던 이야기, 즉 1호 행사와 관련된 이런 발표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로 미뤄지는 거죠. 왜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은 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까요? 북한 소식에 의하면 이미 동창리에서 북한은 종찰위성을 발사할 준비를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노동신문이 16일 날 발표한 데 의하면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장이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바로 거기에서 여러 차례 발사했는데 무궁화 3호를 발사했던 이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는 미사일 엔진 실험 장소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발사장과 약 어느 정도 한 2,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미사일 엔진 실험장이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직접 나왔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까지 직접 참석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노동신문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민족끼리 올라와 있는 이 글은 노동신문 12월 16일입니다. 김정은이 지도 밑에 국방과학원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중대 시험 진행, 전략적 우위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략 미사일에 들어가는 그 엔진, 필요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엔진을 시험을 했는데 일반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엔진 시험을 했다는 거 발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국방과학원 중요연구소에서는 12월 15일 오전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140톤 F라고 했죠. 추진력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엔진을 발동기라고 하죠. 북한은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민주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현재서 중대 사업을 지도하였다.
여기는 뭐 조영원이 김종식, 이 군수 담당 부부장이니까 김종식을 비롯해서 이제 이 간부들이 참여했는데 추진력 벡터로 조종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의 모든 기술적 특성들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 엔진은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8차 당대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 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했다 했습니다. 김정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아는 국방과학자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위력한 창조물을 이뤄낸 자부심과 자신심에 넘쳐 하루빨리 강하고 확신성 있는 또 하나의 초강력을 억세게 틀어짐으로써 당중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노동신문이 전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체 벡터 조종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이거 북한 기술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수백 명에 달하는 동구권 과학자 두뇌들이 만들었을까요? 이건 바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질 때, 소련도 마찬가지, 소련이 무너지고 체코, 헝가리, 부다 이런 나라들이 무너질 때 과학원 과학자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기구도 해체됐습니다. 이럴 때 많은 군사과학 기술자들이 바로 북한으로 대거 들어갔죠. 북한은 대거 용입을 했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은 그때 소련이 무너지면서 들어온 그 과학 기술자들이 비록 소련이 해체되고 자본주의 길, 시장 경제를 비롯한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서는 바로 자본주의로 복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큰 성과, 그것은 바로 이 두뇌 기술자들, 군사과학 기술자들을 북한으로 용입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치하할 정도로 수백에서 약 1000여 명 남아되게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일지 대통령 있을 때에도 북한과 서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호상 협력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협력할 때 들어와 있던 320명의 과학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자들이죠. 그때 일진 대통령이 92년도 김일성께 직접 이 과학자들을 돌려보낼 때에 대한 서한을 보냈고 일부 과학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죠.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북한의 이런 순항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고 개발하고 만드는 이 연구하는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 옛 사회주의 나라들의 두뇌 기술자, 군사과학 기술자들이 대거 용입됐다는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체 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고체 연료 엔진까지 개발한 것이 확실시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소방세계, 자유세계에도 엄청난 큰 위협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